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3시 반 정도가 됐는데 정상적인 국정감사에서의 질의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걸 겁니다. 오전에 뭔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전에 질의는 사실 국정감사에서의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기관 증인들이 선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희한한 국정감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죠. 오전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의 인사 후에 이석을 하고 법원 행정처장 등 기관 증인 선서한 후에 질의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례를 다 무시를 하고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않은 채 기관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국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일방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한 법원 행정처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7명의 위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질의가 아닌 일방적인 토론이었죠. 그런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래도 삼권 분립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일방적인 망신 주기만 계속했고요. 그 내용을 봐도 현재 계속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목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었습니다. 7명의 질의 순서를 정하면서도 원래 질의 순서가 정해져 있었는데 7번째로 질의하게 돼 있던 본 의원의 질의 순서를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이 또 바꿔가지고 다른 의원의 질의를 일방적으로 시켰습니다. 국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오전 내내 독단적으로 파행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대법원의 독립성을 무시하면서 법사위원장이 아주 무법적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그 내용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마치 재판을 하는 무죄 변론하는 변호인들의 변론 현장을 보는 듯해서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긴 데는 저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서 특정 정당의 강성 지지층, 소위 말하는 개딸들에 대한 그리고 개딸들이 보는 유튜브에 대한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장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 대법원장이 임의로 이석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것을 유발을 해가지고 마치 탄핵의 또 어떤 빌미를 만들려는 듯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께서 오전에 분명히 대법원장의 이석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상당 시간 대법원장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망신 주기, 모욕 주기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입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석 허가를 요청하면서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사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헌법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 이제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삼권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나라라야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대법원장님도 국회에 대한 예우 존중 차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나와서 인사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또 마무리 말씀 생각을 하셨던 거고 나오셨던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국회에서도 대법원장님에 대한 즉 대법원장님 개인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그런 지위에서 최소한의 존중과 예우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처장님, 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누구든지 피고인의 신분과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을 피고인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관들의 기본적인 윤리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 한번 보시죠. 예측 못했어요.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예. 그 얘기를 하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 예. 있잖아요. 예, 예.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했다고. 아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빨리 기각해 주자. 어,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조희대 대법관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대법원장이. 그 과정은 뭐 말하기 그렇고 예. 갑자기 바뀌어서 저는 선고한다 그래서 아 고맙구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아 아니, 빨리 해주는구나. 예, 지금 보셨듯이 이 방송이 대선 하루 전날인 6월 2일 날 피고인 이재명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미리 본인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대법원 내부 누군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가 없는 그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 거짓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겠죠. 하루 전날 나와서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또 버젓이 거짓말을 해대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사전에 이 선고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누군가 알려줬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루 전날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 여당 인사나 대통령 측과 교류했거나 소통했거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럼 허위입니까? 허위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